6월 20일 두 사람이 저스틴 비버에게 충격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SNS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저스틴 비버는 증거를 제시하며 강력히 반박한 후 두 사람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 액수는 각 사람당 $10,000,000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펀 해외 이슈입니다. 6월 25일 미국 언론이 입수한 법정 문서에 따르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SNS 유저들은 명예훼손죄로 각각 $10,000,000의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20일 피해를 주장한 사람 중 한 명은 트위터에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자신을 다니엘이라고 칭한 사람은 2014년 3월 9일 오스틴 음악 이벤트에서 저스틴 비버를 만나 친구와 같이 포시즌스 호텔에 초대되었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심각한 법적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고 압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니엘이 트윗을 게시한 후 저스틴 비버가 실제로 그때 음악 이벤트에 참가한 사진과 3월 10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저스틴 비버를 봤다는 트윗이 알려지며 저스틴 비버에 대한 의혹이 커졌는데요. 6월 21일 저스틴 비버가 SNS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의혹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지만 아내를 비롯한 저의 팀과 이야기한 결과 이번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트윗을 시작한 저스틴 비버는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만 나는 이러한 종류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바로 발언하고 싶었지만 매일 이런 문제에 맞서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을 존중하기 위해 발언하기 전에 팩트를 모아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한 뒤 이 이야기에 진실은 없다며 저스틴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2014년 3월 9일 셀레나 고메즈와 같이 있었다고 기사와 사진을 증거로 올렸습니다. 다니엘의 말대로 저는 오스틴에서 열린 음악 이벤트 스테이지에 올라 당시 어시스턴트가 옆에 있는 동안 몇 곡을 불러 관객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 사람이 몰랐던 것은 내가 그 쇼에 당시 여자친구인 셀레나 고메즈와 같이 참가했다는 것이에요. 저스틴이 제시한 기사와 사진을 보면 실제로 3월 9일 저스틴 비버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셀레나 고메즈의 텍사스 휴스턴 콘서트에 같이 갔고 콘서트가 끝난 후 셀레나와 같이 3월 9일 밤 11시 이후에 음악 이벤트에 참가해 스쿠터 브라운의 프로젝트 무대에서 저스틴 비버가 서프라이즈 공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포시즌스 호텔에서 저스틴 비버를 봤다고 하는 트윗은 3월 9일이 아닌 3월 10일이며 포시즌스 호텔이 아닌 레스토랑이라고 확실히 했습니다. 저스틴 비버는 계속해서 9일은 셀레나와 친구들과 함께 에어비앤비에서 머물렀고 10일은 다른 호텔의 예약이 엉망이 되어 대신 웨스틴 호텔에 머물렀다며 영수증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포시즌스 매니저에게 2014년 3월 9일 절대 그 건물에 가지 않았고 9일과 10일에 투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필요하다면 언론에서 직접 호텔에 문의하는 것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위터에서 토머스라는 사람은 3월 10일 아침 저스틴 비버가 머물렀다는 에어비앤비에서 농구를 한 사진을 올렸고 당시 저스틴 비버의 인스타에도 3월 10일 농구를 하는 영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덧붙여서 저스틴 비버는 10일 셀레나는 일 때문에 떠나고 자신은 웨스틴 호텔에 머물렀다며 영수증을 제시했고 영수증엔 13일까지 예약되어 있지만 그는 11일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영수증에 저스틴 비버의 이름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연예인들은 호텔을 예약할 때 프라이버시를 위해 가명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또 다른 트위터 유저인 데이비드는 2014년 3월 10일에 저스틴 비버를 본 것 같다고 쓴 자신의 트윗을 재업로드하며 웨스틴 호텔에서 푸시업을 하고 있는 저스틴 비버를 봤다고 했습니다. 저스틴 비버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모든 주장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저스틴 비버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자신을 카디라고 칭한 사람은 트위터에 2015년 5월 5일 뉴욕에서 비버의 경호원이 랭햄 호텔에 초대했고 새벽 2시 반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4일 저스틴은 맷갈라에 참석한 후 바로 리안나의 파티에 갔다고 하는데요. 그 후 새벽 4시 다른 두 사람과 같이 핫도그를 먹고 지금의 부인인 헤일리와 같이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갔기 때문에 뉴욕에는 머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한 5월 5일 이후 카디 본인이 남긴 과거의 트윗을 보면 저스틴 비버를 만나고 싶어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면 난 너를 찾아내서 할 거야. 나는 LA에 살지만 아직 그를 만난 적이 없어 라고 하고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카디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넷플릭스 스타가 되고 싶다는 트윗을 고정시켜놓고 있어 유명해지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 언론 피플즈에 따르면 저스틴 비버 측에서는 이번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명백한 서류 증거와 목격자들에 의해 두 사건 다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비버가 해명글을 올린 후 그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의견으로는 목격자와 증거들을 보면 비버의 말이 사실 같아. 저스틴 비버가 너무 싫어서 어쨌든 유죄라고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실제 피해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짓 고발은 엄중히 처벌해야 해 라고 했고 비판하는 의견으로는 성을 믿느니 거짓말쟁이를 믿을래. 카디는 신빙성이 없지만 다니엘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는 신중하고 싶어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미드 리버데일의 출연자 콜 스프라우스와 리리 라인하트 등도 트위터에서 의혹이 제기되었고 거짓으로 판명되었는데요. 저스틴 비버는 그중 콜 스프라우스의 허위 고발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또한 저는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게 아니에요 라는 트윗을 리트윗했습니다. 릴리 라인하트도 자신의 트위터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한 뒤 저는 항상 생존자들을 지지하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 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를 두렵게 해요 라고 하며 이 일로 인해 실제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저스틴 비버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진행되고 있는 일인 만큼 새로운 소식이 알려지는 대로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